참치의 늦은 정책 브리핑 정리. 요 이제 정책 브리핑이라는 게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한번 쑥 다 보겠습니다. 왜냐면 나올 때마다 사실 해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늦은이라는 말을 그래서 붙여드려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로 인해서 과연 평택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우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한번 보죠. 자, 보도 참고 자료가 이제 1월 3일 날 나왔어요. 한 열흘쯤 전에 나왔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 안정 역점 추진인데 여기 연착륙이 방점이죠. 규제 지역 및 민간 택지 분양가 해제를 했고요. 전매 제한도 이제 바뀌었고 분상제도 바뀌었고 뭐 공공주택 요거는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쭉 볼게요. 여기 보면요.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네요. 규제 지역을 해제했대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평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됐고 현재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빼고 나머지 다 풀렸습니다. 이게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2주택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되던 것도 빠졌고요. 양도세도 빠졌고요. 그리고 주택 대출 관련된 것도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다 했는데 뭐 말씀드렸지만 좀 미리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다. 왜냐면은 지금 빠지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연착륙 시키겠다고는 했지만 급격히 빠지는 게 어느 정도는 멈췄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대출을 어느 정도 정책 지원금으로 만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 왜냐면 은행에서 8%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시키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기도 명분이 부족하고 왜냐면 뭐 전 세계적인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국가에서 부동산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다음 정책은 뭘까? 첫 번째가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당근을 제시하는 거죠. 당근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무주택이나 이러신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줄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거를 막 하려고 할 거예요. 전세 자금을 어떤 아파트에 들어갈 때 지금 전세 자금이 뭐 6%, 7%대 나오는 거를 국가에서 뭐 한 반 정도 이렇게 뭐 보전해 주는 식으로 정책 자금으로 뭐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전세도 아마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보전해 주려고 하는 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써 주택이 어느 정도 전세에 이걸로 인해서 그 대출을 이렇게 좀 우회로 해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지만 집주인한테 대출을 우회적으로 할 수 하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세입자한테는 국가에서 조금 보전해주면서 주거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는 명분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특정 계층들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전세 자금을 저리로 이렇게 빌려주는 왜냐면 특례 보금자리론도 사실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아마 전세 자금도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규제 지역 해제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라고 돼 있거든요. 뭐 이제 민간 택지라면 평택으로 따지면요. 고덕은 LH에서 수용 개발했기 때문에 공공 택지고요. 지제 쪽은 다 민간 택지예요. 조합이 하고 있는 거. 여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을 때 받았던 것들이 뭐 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뭐 이제 해제됐다는데 요거는 사실 평택하고는 내용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이 이제 완화됐다. 해서 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풀렸으면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얼마 이상 분양하지 말라고 이렇게 뚜껑을 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라는 거는 얼마에 분양하든 신경 쓰지 않을게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고분양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건설사에서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다 팔아야 마진이 100 남았다면 이제는 한 70%만 팔아도 마진이 100이 남을 수 있게 설계하려고 할 거예요.
예전에 뭐 5억, 6억대 분양했던 게 막 8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 사람은 사고 대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안 떠나서 뭐 한 70% 정도만 분양돼도 우리는 뭐 괜찮아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새 아파트가 이제 위치 좋고 한데 그 가격이다. 그럼 주변에 이제 구축들도 뭐 분위기 봐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네? 좋은 건가? 그거는 이제 반반이다. 네. 전매 제한 완화도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이런 건 이제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냥 예전에 그냥 3년 이것만 보면 돼요. 전매 제한 그냥 3년. 뭐 되게 길게 써 있는데 그냥 한 수도권 3년. 예, 여기 보면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개선 3년. 과밀억제권 우리 상관없고. 예, 여기 보면 3년이에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다. 3년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 실거주 의무 요건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폐지시킨 거니까 그런 부분 봐야겠죠. 조치 계획도 이제 뭐 최대한 해가지고 소급 적용도 하고 할 거다.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언제부터 한다라는 게 아니고 예정이다. 예. 개선은 이제 수도권 최대 3년, 분양가 수준별 차등 없고 뭐 비수도권은 뭐 1년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주택법이라는 거를 개정해야 되고 시행령에나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23년 3월에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아직은 안 됐지만 3월 정도에 보자라는 거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됐대요. 기존에는 뭐 2년, 뭐 5년, 10년 막 이렇게 의무적으로 살았어야 되잖아요. 여기 수도권 분상제 지역에서 공동택지다, 고덕이다 그러면 한 5년 살았어야 되거든요. 이거 없어진답니다. 좋은 거네? 그죠? 이건 좋은 거잖아. 그죠? 내가 내 집을 언제든지 팔 수 있고 거기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 근데 반대로 시장의 물건이 뭐 기존에는 없어서 비쌌다면 이제는 옆 단지하고 다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0세대인데 옆에도 1000세대야. 근데 기존에는 그냥 5년 동안 쭉 갔던 거예요. 풍파가 오든 뭐가 있든 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쭉 5년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겠죠. 전월세 시장이건 매매 시장이건 심지어는 이제 분양권 전매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이게 자칫하다가는 마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자칫하다가는 마이너스 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왜냐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좋을 때는 프리미엄을 먹고,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피가 붙는 굉장히 시장이 출렁출렁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뒤에도 쭉 많은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분양권도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고 뭐 한다면, 분양권 괜찮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건들지도 말아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주택을 무주택이어가지고 새 아파트가 필요하고 신축 아파트가 필요해가지고 샀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올랐다고 뭐 당장 팔 거 아니고 떨어졌다고 당장 팔 건 아니지만 물론 대출 규모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길게 보면 어쨌든 시장이 다시 예전처럼 가고 있지만 이 모든 거의 그 포커스는 결국 부동산 연착륙. 즉 부동산이 천천히 떨어질 수 있게끔 모든 제도를 풀어주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하나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싸그리 다 풀어버리고 있다. DSR만 빼고 대출 부분만 빼고 그래서 아마도 그 대출 부분도 이게 국제적인 거라 우리나라만 DSR을 별도로 풀긴 어려울 것 같으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이런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하려고 할 텐데 그 와중에도 한은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심리를 꺾고 있단 말이죠.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떠받치려고 하고 한은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올해가 될 겁니다. 올해 모든 규제는 아마 올해 안에 거의 다 풀릴 겁니다. 하지만 금리도 올 후반기 때쯤 됐을 때 이제 동결 또는 뭐 후반기 때 급격히 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0.25%나 뭐 이 정도씩 인하를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빚 내서 집 좀 사주세요 하고 있고 한은에서는 빚 내볼 테면 내봐 너 그냥 가만 안 둬라는 식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이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다. 사실상 없다. 그냥 실거주 하실 분들은 그냥 강한 멘탈로 그냥 사서 버티는 방법. 왜냐하면 뭐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사는 거는 사실 자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월세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집주인이 못 주겠다 해가지고 뭐 경매 진행되고 이런 게 내일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나는 보증보험에도 가입해놓고 다 될 것 같은데 뭐 막 돌아가셔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새 집에 이사 가야 되는 일정도 꼬이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 안 해준다는 둥 뭐 좀 막 스트레스.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월세 사는 게 현명한 거다. 물론 달달이 나가는 돈이 굉장히 뼈 아프겠지만 월세가 굉장히 돈이 아깝거든요. 저도 가게세를 내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내는 게 굉장히 돈이 아깝잖아요. 꽁돈 나가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도 폐지랍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 뭐 기준도 이제 평택이랑은 크게 상관없는데 앞으로도 어느 정도 되는 금액대에서도 다 이제 보증보험 해주겠다. 그러니까 분양 좀 해라. 그러니까 공급을 멈추지 마라라는 얘기고,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도 이제 뭐 평택이랑은 크게 상관없지만 기존에 이제 저렴한 주택에만 특공을 넣어라 했던 게 이제 서울이나 뭐 이런 데 집값이 다 올랐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막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폐지. 뭐 그런 얘기들이 담겼고, 1주택 청약 당첨자가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요거 이제 조금 커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거는 소급 적용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기존에 분양권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내가 그거를 6개월이나 2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비조정이어가지고 그 의무 자체도 많이 퇴색됐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완전히 폐지해 버리겠다. 집을 안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3년, 평택에서는 뭐 지금 3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요거는 주택 처분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아마 또 조정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게 뭐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뭐 과밀 어쩌고 했는데 사실 평택은 비조정이 돼가지고 뭐 기존 처분 의무가 폐지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거예요. 고덕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 예전에 내가 분양받은 것 때문에 내가 기존 집을 팔아야 되냐? 폐지됐다는 거, 폐지됐다는 거. 물론 세무서나 어디든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보면 안 팔아도 된다. 예를 들어 안중 살다가 고덕으로 왔어요. 그럼 안중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도 된대잖아요. 물론 요게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라고 돼 있는 것처럼 봤을 때 아파트 청약만, 기존에 구축 아파트에서 구축 아파트를 사서 갈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에만 관련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꼭 한번 짚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양받은 거는 이제 처분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그 말인즉슨 이제 굳이 내가 급매로 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주고서 어느 정도 잔금 치른 다음에 2주택도 추가 대출이 나오니까 추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도 완화됐죠. 기존에는 이제 무주택자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었다면은 이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미분양 났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안중에 뭐 이거 아파트 미분양 났는데 지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더 좋은 조건이 나올 거라고. 그죠? 나중에 다만 뭐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더 아마 깎아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호수도 내가 찍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도 그거 못 참고 막 가셔가지고 계약하셨나 보더라고. 몇몇 분들이.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침체 일로잖아요. 그럼 거기 미분양이 남아있죠? 미분양이죠? 그러면 입주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정상 가격으로 내놓고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싸게 내놔야 그거를 누가 산다니까요. 왜냐면 입주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하는데 그때까지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그럼 분양권 전매도 된다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마피 때려버린다니까요.
미분양이 남아 있다면, 준공후 미분양까지 남아 있다. 그럼 최악인 거예요. 준공후 미분양까지 나와 있다. 최악인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준공후 미분양이 이제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이 이제 꺾이는 게 거의 바닥 언저리까지 왔다. 보고 이제 그냥 전세 맞춰서 내 돈 얼마 들어가고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타이밍이 그쯤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그건 나중 얘기고,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이제 완화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양했는데 나 주택이 있어서 뭐 무순위 청약하고 뭐 했는데 사실 청약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이면 그냥 모델하우스 가면 그냥 웃는 얼굴로 그냥 와가지고 반겨주면서 뭐 이렇게 안내해주고 다 해요. 자, 그리고 뭐 허그 이쪽은 볼 거 없고, 그죠? 우리랑 상관없어요. 나머지들은 착공후에도 만기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실 뭐 포인트는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